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1일 아침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녹화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합니다. FMC 회의가 시작이 됐죠. 오늘 밤까지 진행이 되고요.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내일 아침에 FMC 결과를 알게 됩니다.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일단 97% 정도 보고 있죠.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시장은 그것 때문에 그런지 하락폭을 줄이고 상승을 합니다. 지금 11월 1일이잖아요. 지난달 10월달 어제까지 뉴욕 증시를 보면 다우는 한 달가 1.4% 빠졌고요. 나스닥은 2.8% 정도 빠졌습니다. 다우가 3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그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이미 0.25% 정도씩 3번 정도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유로존에서 10월 인플레이션이요 2%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로존에서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ECB가 금리 인상이 이제 사실상 종결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9%가 됐고요. 전월 4.3%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추세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어저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는데요. 102가 나왔습니다. 102.6이. 그러니까 지난달에 104.3이었으니까 둔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표가 둔화되면 시장에는 도움이 된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의 둔화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고용이 좋다 그러면 시장이 오히려 하락하고 뭐 이런 일도 계속 있었죠. 실적도 화이자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안 좋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좋으면 뭐 주가를 방어하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좀 어렵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자 실적이 분기 손실이 커졌다는 서 주가가 좀 뺐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수는 오히려 플러스권에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FMC 회의에서 연준이 매파적으로 발언하느냐, 비둘기파적으로 발언하느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유로존에서 10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가 낮아진 걸 봤을 때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가도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전면적인 지상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소강 상태에 있다, 뭐 이런 제거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면요, 이틀 연속 올랐는데 오늘 나스닥 0.48%, 다우 0.38% 올랐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5일선 위로 완전 올라왔죠. 장중화 때 0.4% 하락했었네요. 그랬다가 플러스 0.38% 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에다 되돌려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캔들은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21선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 일각에서는 뭐 연말 랠리를 생각하는 뭐 이슈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다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0.7%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저점 부분까지 밀렸다가 결국 올라서 끝나서 0.48%로 끝나는 모습이죠. 역시 다우와 마찬가지로 캔들이 5일선 위로 완전히 안착시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뭐 상승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요즘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좀 그려놓은 후 그 이후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고 하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횡보를 하다가 다시 고점을 한번 갔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면 그냥 내려가기도 하는데, 일단 이 국채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차트의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국채금리의 어떤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는 과정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5%가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기술적 분석이 맞았을 때 이제 국채금리도 어쩜 고점이었을 확률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국제유가 소폭 하락. 아시겠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사실은 굉장히 강해질 거다라는 인식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기관에서는요, 유가의 목표치,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확정이 됐을 때 유가는 150불 내지 157불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쟁 이후 유가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1불까지 밀렸죠. 중요한 것은 이평선 중에서 61선이 돌파 하지 못한 상태에서 91선을 지지 못하고 밀리고 있고요. 5일선과 21선이 61선과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는 추가로 하락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여기서 유가가 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11월 한 10일 전후에 발표되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둔화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로존이 4.3%에서 2.5로 뚝 떨어졌잖아요. 유가가 지난번에도 여기 이렇게 올랐는데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유로존 10월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유가가 지난달에 상승했어도 소비자 물가에서 영향을 못 미친 거. 근데 지금 유가가 오히려 95불 밑으로 떨어져서 81불까지 내려왔다는 거. 이것만큼은 시장에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하지 않겠나,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붕괴했어요. 3일 만에 다시 붕괴를 했죠. 코스닥은 730선이 무너졌는데요. 이 코스피는 사실 하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2차전지죠. 2차전지가 하락을 주도했어요. 2차전지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았고요. 또 2차전지에서 테슬라 종목도 지금 계속 빠졌었죠. 해외 차트에서 테슬라를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 테슬라가 거의 연결돼서 움직이더라고요. 테슬라를 한번 보면 지금 많이 빠졌죠. 그렇죠? 어제 5% 빠졌었네요. 어제 장중에 0.6% 빠졌었고 장중에 6% 빠졌다가 1% 줄였고요. 오늘은 1.7% 상승해서 마감을 했네요. 일단 이 테슬라가 2차전지의 그 주도주기 때문에 테슬라가 하락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2차전지 계속 테슬라 빠지면서 국내에다 2차전지도 빠졌는데 테슬라가 오늘 반대이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가 추가 하락은 좀 멈추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좀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코스피도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뭐 외국인 매도죠. 어제는 기관이 장 초반에는 매수를 한 150억 정도인가요? 하다가 막판에 버리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요 근래 기관들은 매수가 많았어요. 계속 매수가 많았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였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의 움직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 2023년도 상승분이 코스피를 거의 다 반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자리 걸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자리 걸음에서 추가로 밀릴 거냐 반등할 거냐는 이제 이 이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동향과 그 다음에 그동안 시장을 무너뜨렸던 2차전지 흐름, 올해 연초에는 2차전지가 시장을 끌어줬는데 연말 가면서 2차전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변화가 좀 들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